옛날 옛적 강원도 끝자락, 구름에 가려진 복례산 깊숙한 곳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하나 전해 내려왔습니다. 산 정상 부근 깊은 계곡에는 천안의 샘이라 불리는 맑은 샘물이 솟아났는데 이 물을 마시면 사람의 앞날과 숨겨진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였지요. 하지만 그 신령한 힘은 선한 뜻에만 복을 내리고 욕심에 사로잡혀 사용하면 오히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무서운 저주가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복례산 기슭의 작은 마을에는 윤설인이라는 어여쁜 20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옹기장수의 외동딸인 설인은 흰 눈처럼 맑은 피부와 단아한 이목구비, 그리고 은은한 미소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지요. 어려운 살림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봄볕처럼 따뜻하여 길에서 마주치는 이들마다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설린이가 지나가네. 우리 마을의 복덩이지, 암. 동네 할머니들은 설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설리는 아버지가 구워낸 옹기들을 수레에 싣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사방에서 몰려든 상인들과 구경꾼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습니다. 설인이 아버지의 옹기를 정성껏 늘어놓고 있을 때 한쪽 비단 가게 앞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배가 불룩 나온 상인이 10살 남짓한 남자아이의 멱살을 잡고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놈! 감히 내 가게의 비싼 비단 조각을 훔치려 들다니. 상인의 손에는 값비싼 비단 조각이 들려 있었고 아이는 겁에 질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억울해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냥 너무 예뻐서 구경만 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상인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주위 사람들도 모여들어 수군거리며 아이를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설리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에서는 진실한 억울함이, 상인의 탐욕스러운 표정에서는 꺼림칙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설리는 용기를 내어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다른 가능성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상인이 설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시골 처녀가 어디서 끼어드는 게냐. 내가 뭘 안다고. 저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눈여겨보게 되는데 저 아이는 진심으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건방진 것 같으니. 이 도둑놈을 두둔하는 걸 보니 혹시 한통속이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설인의 뺨이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인은 설인의 당돌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나 아이를 거칠게 떠밀며 장터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설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억울한 일을 보고도 제대로 돕지 못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생각에 잠겨 걷다 보니 어느새 복례산 입구에 다다랐고 석양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문득 어릴 적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천안의 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앞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흰머리의 할머니 한 분이 나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세월의 깊이가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별처럼 맑고 빛났습니다. 처자, 무슨 근심이 그리도 깊으냐? 할머니의 부드러운 음성에 설리는 자신도 모르게 오늘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선한 마음이 가상하구나.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만 되지는 않는 법이지. 설인이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할머니가 품에서 작은 물동이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아가거라. 마시되 반드시 선한 뜻에만 써야 한다. 욕심에 눈이 멀면 도리어 화를 부를 수 있으니 명심하거라. 설인이 물동이를 받아들고 고마움을 표하려 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구름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설리는 하루 종일 그 물동이를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신비한 물일까?
결국 설리는 조심스럽게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자 눈앞이 아득해지며 어떤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영 속에서 낮에 보았던 그 상인이 다른 가게의 물건을 훔치다가 며칠 뒤 포졸들에게 붙잡혀 곤장을 맞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아이가 결백을 증명받고 기뻐하는 모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환영이 사라지자 설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앞날을 볼 수 있는 신비한 물이었던 것입니다. 사흘 뒤 설인이 본 환영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비단 상인은 다른 가게에서 도둑질을 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양에서 새로운 감찰관이 파견되어 온다는 것이었지요. 이번에 오시는 분은 강희현이라는 젊은 관리라더구나. 한양 양반집 도련님이 이런 시골까지 오시다니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로부터 사흘 후 장날 아침이었습니다. 설리는 평소처럼 아버지의 옹기를 수레에 싣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하시오. 길이 비키시오. 라는 외침과 함께 검은 말 한 마리가 무언가에 놀라 고삐를 뿌리치고 장터 쪽으로 내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허둥지둥 양옆으로 비켜섰지만 설리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번개처럼 달려와 설인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옆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을 구해준 사람은 28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갓을 쓰고 깔끔한 도포를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기품이 풍겨나왔고 특히 그의 눈은 날카로우면서도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으시오. 그가 설인에게 손을 내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도련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보이는군요. 소인은 강희현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이곳에 부임한 감찰관입니다. 소저는 윤설인이라고 합니다. 윤설인.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혹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도련님도 몸 조심하십시오. 그날 밤 설리는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강희현과 마주했을 때 느꼈던 묘한 친근함이 자꾸만 마음에 남았습니다. 문득 천안의 샘물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분의 앞날도 볼 수 있을까? 호기심이 발동한 설리는 조심스럽게 물동이를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곧 눈앞이 흐려지더니 환영 속에서 이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낮에 보았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지요. 그는 한밤중 어두운 골목에서 여러 명의 자객들과 칼부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등에 칼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으악. 설이는 비명을 지르며 환영에서 깨어났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장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환영이 사실이라면 이현에게 큰 위험이 닥칠 것이 분명해. 할머니께서 선한 뜻에만 쓰라고 하셨지? 은인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선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 마음을 정한 설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이현을 찾아 관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관아 앞에 다다르니 자신 같은 평민이 감찰관을 만날 수 있을지 걱정되어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무슨 일로 감찰관 어른을 뵙겠다는 것이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잠시만이라도 뵙고 싶습니다. 마침 안에서 나오던 이현이 설인을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어제 그 처자가 아니시오.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소? 감찰관 어른께서 조심하셔야 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시오. 관아의 작은 방에서 이현과 마주 앉은 설리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혹시 요즘 밤에 혼자 다니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가끔 있긴 하지만 어찌하여 그런 것을 물으시오? 그런 일은 삼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남문 쪽 골목은 남문 쪽이라고 하셨소. 이현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남문 쪽은 최근 그가 조사하고 있던 사건과 관련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자께서는 어떻게 그런 것을 아시오? 도련님, 소녀에게는 남들과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가끔 앞날의 일을 보게 됩니다. 앞날의 일을요? 어젯밤 꿈에서 도련님께서 여러 자객들과 싸우시다가 크게 다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현은 한동안 말없이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에서는 자신을 걱정하는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한편 마을 저편에서는 어두운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부호 최문경의 저택에서 비밀스러운 모임이 한창이었습니다. 강희현 그놈이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어. 이대로 두면 곤란해. 한양에서 내려온 젊은 관리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놈은 예상보다 예리해. 이미 조세 장부의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했어. 더 늦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희현을 제거하시오. 깔끔하게.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오늘 밤이 좋겠군. 다시 관하, 이현은 서린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자의 말씀을 믿어보겠소. 오늘 밤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위험하다 싶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피하십시오. 밤이 깊어갈 무렵, 이현은 서린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며 칼을 차고 나섰습니다. 남문 쪽으로 향하는 길, 그는 유난히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현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칼자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로 자객들이 나타났다. 서린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라.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울려 퍼졌고 이현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칼을 뽑았습니다. 달빛 아래 번뜩이는 칼날들이 춤을 추듯 움직이며 치열한 격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목숨을 내놓아라. 이현은 무예에 뛰어났지만 수적으로 불리했습니다. 한영에서는 내가 쓰러졌다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 이현의 등 뒤에서 네 번째 자객이 소리 없이 나타나 단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위험해요. 어둠 속에서 서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밤새 걱정되어 잠 못 이루던 그녀가 결국 이현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현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자객의 칼날이 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서린의 경고가 없었다면 심장을 찔렸을 것입니다. 웬 놈이냐? 누가 방해하는 것이냐? 자객들이 서린 쪽으로 시선을 돌린 틈을 타 이현은 재빨리 반격에 나섰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깨달은 자객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이현은 살아남은 자객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누가 시켜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이냐? 최문경 나으리께서. 예상했던 바였지만 직접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서린이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도련님,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모습이 이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처자 덕분에 큰 부상은 피했소. 정말 고맙소. 걱정이 되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처자의 그 마음, 평생 잊지 않겠소. 다음 날 새벽, 이현은 자객들의 자백을 바탕으로 최문경의 악행을 고발했고 그는 결국 체포되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채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이현은 다시 한번 서린을 찾았습니다. 처자 덕분에 악인을 처벌할 수 있었소. 도련님께서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그에게 설리는 단순히 은인이 아니라 마음 깊이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린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천안의 샘물을 여러 번 마신 후부터 그녀의 눈동자에 옅은 은빛이 돌기 시작했고 밤마다 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밤, 설리는 이현의 앞날을 보려 했지만 환영이 흐릿하게 보이다 사라져버렸고 두통만 더욱 심해졌습니다. 다음 날 장터, 창백한 설린의 얼굴을 본 이현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처자, 안색이 좋지 않소. 몸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오. 정말 괜찮습니다. 혹시 그 신비한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오. 처자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 보입니다. 설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그 능력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자의 건강이 더 소중합니다. 그의 따뜻한 말에 설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처자. 처음 처자를 만났을 때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 남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소. 저도 도련님을 처음 뵈었을 때부터 묘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요. 하지만 달콤한 순간도 잠시 설리는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며 이현의 품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현은 당황하며 설린을 안고 근처 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상하군요. 맥박은 정상인데 기운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특별한 영약을 복용한 듯합니다. 의원의 처방에 따라 설리는 며칠간 집에서 휴식을 취했고 이현은 매일 그녀를 찾아와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물은 더 이상 마시지 마시오. 처자의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혹시 제가 그 능력을 잃게 되더라도 괜찮으실까요?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오. 나는 처자의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미소에 끌린 것이지 신비한 능력 때문이 아니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설리는 다시 복례산을 올랐습니다. 혹시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서 말이지요. 처음 할머니를 만났던 그 자리에 다다랐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시 만나는구나, 처자야. 할머님. 정말 다시 뵐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내 선물을 잘 사용하였느냐? 설리는 지난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고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하였다. 선한 마음에만 그 힘을 사용하였구나. 하지만 할머님, 요즘 들어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환영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천안의 샘물은 원래 한 사람이 평생에 7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라. 설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자는 이미 6번을 사용하였다. 이제 단 한 번만 더 사용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마지막 한 번은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설인의 손에 마지막 한 모금의 샘물이 담긴 작은 물동이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처자 스스로 정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고 옛날 옛적 강원도 끝자락, 구름에 가려진 복례산 깊숙한 곳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하나 전해 내려왔습니다. 산 정상 부근 깊은 계곡에는 천안의 샘이라 불리는 맑은 샘물이 솟아났는데 이 물을 마시면 사람의 앞날과 숨겨진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였지요. 하지만 그 신령한 힘은 선한 뜻에만 복을 내리고 욕심에 사로잡혀 사용하면 오히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무서운 저주가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복례산 기슭의 작은 마을에는 윤설인이라는 어여쁜 20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옹기장수의 외동딸인 설인은 흰 눈처럼 맑은 피부와 단아한 이목구비, 그리고 은은한 미소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지요. 어려운 살림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봄볕처럼 따뜻하여 길에서 마주치는 이들마다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설린이가 지나가네. 우리 마을의 복덩이지, 암. 동네 할머니들은 설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설리는 아버지가 구워낸 옹기들을 수레에 싣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사방에서 몰려든 상인들과 구경꾼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습니다. 설인이 아버지의 옹기를 정성껏 늘어놓고 있을 때 한쪽 비단 가게 앞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배가 불룩 나온 상인이 10살 남짓한 남자아이의 멱살을 잡고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놈! 감히 내 가게의 비싼 비단 조각을 훔치려 들다니. 상인의 손에는 값비싼 비단 조각이 들려 있었고 아이는 겁에 질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억울해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냥 너무 예뻐서 구경만 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상인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주위 사람들도 모여들어 수군거리며 아이를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설리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에서는 진실한 억울함이, 상인의 탐욕스러운 표정에서는 꺼림칙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설리는 용기를 내어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다른 가능성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상인이 설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시골 처녀가 어디서 끼어드는 게냐. 내가 뭘 안다고. 저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눈여겨보게 되는데 저 아이는 진심으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건방진 것 같으니. 이 도둑놈을 두둔하는 걸 보니 혹시 한풍속이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설인의 뺨이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인은 설인의 당돌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나 아이를 거칠게 떠밀며 장터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설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억울한 일을 보고도 제대로 돕지 못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생각에 잠겨 걷다 보니 어느새 복례산 입구에 다다랐고 석양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설인은 문득 어릴 적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천안의 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앞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흰머리의 할머니 한 분이 나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세월의 깊이가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별처럼 맑고 빛났습니다. 처자, 무슨 근심이 그리도 깊으냐? 할머니의 부드러운 음성에 설리는 자신도 모르게 오늘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선한 마음이 가상하구나.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만 되지는 않는 법이지. 설인이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할머니가 품에서 작은 물동이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아가거라. 마시되 반드시 선한 뜻에만 써야 한다. 욕심에 눈이 멀면 도리어 화를 부를 수 있으니 명심하거라. 설인이 물동이를 받아들고 고마움을 표하려 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구름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설리는 하루 종일 그 물동이를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신비한 물일까? 결국 설리는 조심스럽게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자 눈앞이 아득해지며 어떤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영 속에서 낮에 보았던 그 상인이 다른 가게의 물건을 훔치다가 며칠 뒤 포졸들에게 붙잡혀 곤장을 맞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아이가 결백을 증명받고 기뻐하는 모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환영이 사라지자 설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앞날을 볼 수 있는 신비한 물이었던 것입니다. 사흘 뒤 설인이 본 환영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비단 상인은 다른 가게에서 도둑질을 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양에서 새로운 감찰관이 파견되어 온다는 것이었지요. 이번에 오시는 분은 강희현이라는 젊은 관리라더구나. 한양 양반집 도련님이 이런 시골까지 오시다니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로부터 사흘 후 장날 아침이었습니다. 설리는 평소처럼 아버지의 옹기를 수레에 싣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하시오. 길이 비키시오. 라는 외침과 함께 검은 말 한 마리가 무언가에 놀라 고삐를 뿌리치고 장터 쪽으로 내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허둥지둥 양옆으로 비켜섰지만 설리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번개처럼 달려와 설인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옆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을 구해준 사람은 28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갓을 쓰고 깔끔한 도포를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기품이 풍겨나왔고 특히 그의 눈은 날카로우면서도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으시오. 그가 설인에게 손을 내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도련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보이는군요. 소인은 강희현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이곳에 부임한 감찰관입니다. 소저는 윤설인이라고 합니다. 윤설인.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혹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도련님도 몸 조심하십시오. 그날 밤 설리는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강희현과 마주했을 때 느꼈던 묘한 친근함이 자꾸만 마음에 남았습니다. 문득 천안의 샘물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분의 앞날도 볼 수 있을까? 호기심이 발동한 설리는 조심스럽게 물동이를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곧 눈앞이 흐려지더니 환영 속에서 이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낮에 보았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지요. 그는 한밤중 어두운 골목에서 여러 명의 자객들과 칼부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등에 칼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으악. 설이는 비명을 지르며 환영에서 깨어났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장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환영이 사실이라면 이현에게 큰 위험이 닥칠 것이 분명해. 할머니께서 선한 뜻에만 쓰라고 하셨지? 은인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선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 마음을 정한 설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이현을 찾아 관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관아 앞에 다다르니 자신 같은 평민이 감찰관을 만날 수 있을지 걱정되어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무슨 일로 감찰관 어른을 뵙겠다는 것이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잠시만이라도 뵙고 싶습니다. 마침 안에서 나오던 이현이 설인을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어제 그 처자가 아니시오.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소? 감찰관 어른께서 조심하셔야 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시오. 관아의 작은 방에서 이현과 마주 앉은 설리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혹시 요즘 밤에 혼자 다니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가끔 있긴 하지만 어찌하여 그런 것을 물으시오? 그런 일은 삼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남문 쪽 골목은 남문 쪽이라고 하셨소. 이현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남문 쪽은 최근 그가 조사하고 있던 사건과 관련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자께서는 어떻게 그런 것을 아시오? 도련님, 소녀에게는 남들과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가끔 앞날의 일을 보게 됩니다. 앞날의 일을요? 어젯밤 꿈에서 도련님께서 여러 자객들과 싸우시다가 크게 다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현은 한동안 말없이 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에서는
자신을 걱정하는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한편 마을 저편에서는 어두운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부호 최문경의 저택에서 비밀스러운 모임이 한창이었습니다. 강희현 그놈이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어. 이대로 두면 곤란해. 한양에서 내려온 젊은 관리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놈은 예상보다 예리해. 이미 조세 장부의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했어. 더 늦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희현을 제거하시오. 깔끔하게.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오늘 밤이 좋겠군. 다시 관하, 이현은 설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자의 말씀을 믿어보겠소. 오늘 밤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위험하다 싶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피하십시오. 밤이 깊어갈 무렵 이현은 설인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며 칼을 차고 나섰습니다. 남문 쪽으로 향하는 길, 그는 유난히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현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칼자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로 자객들이 나타났다. 설인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라.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울려 퍼졌고 이현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칼을 뽑았습니다. 달빛 아래 번뜩이는 칼날들이 춤을 추듯 움직이며 치열한 격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목숨을 내놓아라. 이현은 무예에 뛰어났지만 수적으로 불리했습니다. 한영에서는 내가 쓰러졌다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 이현의 등 뒤에서 네 번째 자객이 소리 없이 나타나 단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위험해요. 어둠 속에서 설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밤새 걱정되어 잠 못 이루던 그녀가 결국 이현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현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자객의 칼날이 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설인의 경고가 없었다면 심장을 찔렸을 것입니다. 웬 놈이냐? 누가 방해하는 것이냐? 자객들이 설인 쪽으로 시선을 돌린 틈을 타 이현은 재빨리 반격에 나섰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깨달은 자객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이현은 살아남은 자객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누가 시켜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이냐? 최문경 나으리께서. 예상했던 바였지만 직접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설인이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도련님,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모습이 이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처자 덕분에 큰 부상은 피했소. 정말 고맙소. 걱정이 되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처자의 그 마음, 평생 잊지 않겠소. 다음 날 새벽, 이현은 자객들의 자백을 바탕으로 최문경의 악행을 고발했고 그는 결국 체포되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채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이현은 다시 한번 설인을 찾았습니다. 처자 덕분에 악인을 처벌할 수 있었소. 도련님께서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그에게 설리는 단순히 은인이 아니라 마음 깊이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인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천안의 샘물을 여러 번 마신 후부터 그녀의 눈동자에 옅은 은빛이 돌기 시작했고 밤마다 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밤, 설리는 이현의 앞날을 보려 했지만 환영이 흐릿하게 보이다 사라져버렸고 두통만 더욱 심해졌습니다. 다음 날 장터, 창백한 설인의 얼굴을 본 이현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처자, 안색이 좋지 않소. 몸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오. 정말 괜찮습니다. 혹시 그 신비한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오. 처자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 보입니다. 설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그 능력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자의 건강이 더 소중합니다. 그의 따뜻한 말에 서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처자. 처음 처자를 만났을 때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 남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소. 저도 도련님을 처음 뵈었을 때부터 묘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요. 하지만 달콤한 순간도 잠시 설리는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며 이현의 품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현은 당황하며 서린을 안고 근처 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상하군요. 맥박은 정상인데 기운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특별한 영약을 복용한 듯합니다. 의원의 처방에 따라 설리는 며칠간 집에서 휴식을 취했고 이현은 매일 그녀를 찾아와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물은 더 이상 마시지 마시오. 처자의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혹시 제가 그 능력을 잃게 되더라도 괜찮으실까요?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오. 나는 처자의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미소에 끌린 것이지 신비한 능력 때문이 아니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설리는 다시 복례산을 올랐습니다. 혹시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서 말이지요. 처음 할머니를 만났던 그 자리에 다다랐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시 만나는구나, 처자야. 할머님. 정말 다시 뵐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내 선물을 잘 사용하였느냐? 설리는 지난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고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하였다. 선한 마음에만 그 힘을 사용하였구나. 하지만 할머님, 요즘 들어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환영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천안의 샘물은 원래 한 사람이 평생에 7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라. 설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자는 이미 6번을 사용하였다. 이제 단 한 번만 더 사용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마지막 한 번은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설인의 손에 마지막 한 모금의 샘물이 담긴 작은 물동이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처자 스스로 정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고 옛날 옛적 강원도 끝자락, 구름에 가려진 복례산 깊숙한 곳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하나 전해 내려왔습니다. 산 정상 부근 깊은 계곡에는 천안의 샘이라 불리는 맑은 샘물이 솟아났는데 이 물을 마시면 사람의 앞날과 숨겨진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였지요. 하지만 그 신령한 힘은 선한 뜻에만 복을 내리고 욕심에 사로잡혀 사용하면 오히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무서운 저주가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복례산 기슭의 작은 마을에는 윤설인이라는 어여쁜 20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옹기장수의 외동딸인 설인은 흰 눈처럼 맑은 피부와 단아한 이목구비, 그리고 은은한 미소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지요. 어려운 살림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봄볕처럼 따뜻하여 길에서 마주치는 이들마다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설린이가 지나가네. 우리 마을의 복덩이지, 암. 동네 할머니들은 설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설리는 아버지가 구워낸 옹기들을 수레에 싣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사방에서 몰려든 상인들과 구경꾼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습니다. 설인이 아버지의 옹기를 정성껏 늘어놓고 있을 때 한쪽 비단 가게 앞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배가 불룩 나온 상인이 10살 남짓한 남자아이의 멱살을 잡고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놈! 감히 내 가게의 비싼 비단 조각을 훔치려 들다니. 상인의 손에는 값비싼 비단 조각이 들려 있었고
아이는 겁에 질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억울해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냥 너무 예뻐서 구경만 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상인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주위 사람들도 모여들어 수군거리며 아이를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설리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에서는 진실한 억울함이, 상인의 탐욕스러운 표정에서는 꺼림칙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설리는 용기를 내어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다른 가능성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상인이 설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시골 처녀가 어디서 끼어드는 게냐? 내가 뭘 안다고? 저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눈여겨보게 되는데 저 아이는 진심으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건방진 것 같으니. 이 도둑놈을 두둔하는 걸 보니 혹시 한통속이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설인의 뺨이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인은 설인의 당돌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나 아이를 거칠게 떠밀며 장터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설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억울한 일을 보고도 제대로 돕지 못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생각에 잠겨 걷다 보니 어느새 복례산 입구에 다다랐고 석양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문득 어릴 적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천안의 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앞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흰머리의 할머니 한 분이 나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세월의 깊이가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별처럼 맑고 빛났습니다. 처자, 무슨 근심이 그리도 깊으냐? 할머니의 부드러운 음성에 설리는 자신도 모르게 오늘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선한 마음이 가상하구나.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만 되지는 않는 법이지. 설인이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할머니가 품에서 작은 물동이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아가거라. 마시되 반드시 선한 뜻에만 써야 한다. 욕심에 눈이 멀면 도리어 화를 부를 수 있으니 명심하거라. 설인이 물동이를 받아들고 고마움을 표하려 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구름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설리는 하루 종일 그 물동이를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신비한 물일까? 결국 설리는 조심스럽게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자 눈앞이 아득해지며 어떤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영 속에서 낮에 보았던 그 상인이 다른 가게의 물건을 훔치다가 며칠 뒤 포졸들에게 붙잡혀 곤장을 맞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아이가 결백을 증명받고 기뻐하는 모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환영이 사라지자 설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앞날을 볼 수 있는 신비한 물이었던 것입니다. 사흘 뒤 설인이 본 환영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비단 상인은 다른 가게에서 도둑질을 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양에서 새로운 감찰관이 파견되어 온다는 것이었지요. 이번에 오시는 분은 강희현이라는 젊은 관리라더구나. 한양 양반집 도련님이 이런 시골까지 오시다니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로부터 사흘 후 장날 아침이었습니다. 설리는 평소처럼 아버지의 옹기를 수레에 싣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하시오. 길이 비키시오. 라는 외침과 함께 검은 말 한 마리가 무언가에 놀라 고삐를 뿌리치고 장터 쪽으로 내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허둥지둥 양옆으로 비켜섰지만 설리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번개처럼 달려와 설인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옆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을 구해준 사람은 28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갓을 쓰고 깔끔한 도포를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기품이 풍겨나왔고, 특히 그의 눈은 날카로우면서도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으시오. 그가 서린에게 손을 내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도련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보이는군요. 소인은 강희현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이곳에 부임한 감찰관입니다. 소저는 윤서린이라고 합니다. 윤서린.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혹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도련님도 몸 조심하십시오. 그날 밤, 설리는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강희현과 마주했을 때 느꼈던 묘한 친근함이 자꾸만 마음에 남았습니다. 문득 천안의 샘물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분의 앞날도 볼 수 있을까? 호기심이 발동한 설리는 조심스럽게 물동이를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곧 눈앞이 흐려지더니 환영 속에서 이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낮에 보았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지요. 그는 한밤중 어두운 골목에서 여러 명의 자객들과 칼부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등에 칼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으악. 서리는 비명을 지르며 환영에서 깨어났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장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환영이 사실이라면 이현에게 큰 위험이 닥칠 것이 분명해. 할머니께서 선한 뜻에만 쓰라고 하셨지? 은인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선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 마음을 정한 설리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이현을 찾아 관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관아 앞에 다다르니 자신 같은 평민이 감찰관을 만날 수 있을지 걱정되어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무슨 일로 감찰관 어른을 뵙겠다는 것이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잠시만이라도 뵙고 싶습니다. 마침 안에서 나오던 이현이 설인을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어제 그 처자가 아니시오.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소? 감찰관 어른께서 조심하셔야 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시오. 관아의 작은 방에서 이현과 마주 앉은 설리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혹시 요즘 밤에 혼자 다니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가끔 있긴 하지만 어찌하여 그런 것을 물으시오? 그런 일은 삼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남문 쪽 골목은 남문 쪽이라고 하셨소. 이현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남문 쪽은 최근 그가 조사하고 있던 사건과 관련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자께서는 어떻게 그런 것을 아시오? 도련님, 소녀에게는 남들과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가끔 앞날의 일을 보게 됩니다. 앞날의 일을요? 어젯밤 꿈에서 도련님께서 여러 자객들과 싸우시다가 크게 다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현은 한동안 말없이 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에서는 자신을 걱정하는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한편 마을 저편에서는 어두운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부호 최문경의 저택에서 비밀스러운 모임이 한창이었습니다. 강희현 그놈이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어. 이대로 두면 곤란해. 한양에서 내려온 젊은 관리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놈은 예상보다 예리해. 이미 조세 장부의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했어. 더 늦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희현을 제거하시오. 깔끔하게.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오늘 밤이 좋겠군. 다시 관아, 이현은 설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자의 말씀을 믿어보겠소.
오늘 밤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위험하다 싶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피하십시오. 밤이 깊어갈 무렵 이현은 서린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며 칼을 차고 나섰습니다. 남문 쪽으로 향하는 길, 그는 유난히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현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칼자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로 자객들이 나타났다. 서린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라.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울려 퍼졌고 이현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칼을 뽑았습니다. 달빛 아래 번뜩이는 칼날들이 춤을 추듯 움직이며 치열한 격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목숨을 내놓아라. 이현은 무예에 뛰어났지만 수적으로 불리했습니다. 한영에서는 내가 쓰러졌다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 이현의 등 뒤에서 네 번째 자객이 소리 없이 나타나 단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위험해요. 어둠 속에서 서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밤새 걱정되어 잠 못 이루던 그녀가 결국 이현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현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자객의 칼날이 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서린의 경고가 없었다면 심장을 찔렸을 것입니다. 웬 놈이냐? 누가 방해하는 것이냐? 자객들이 서린 쪽으로 시선을 돌린 틈을 타 이현은 재빨리 반격에 나섰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깨달은 자객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이현은 살아남은 자객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누가 시켜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이냐? 최문경 나으리께서 예상했던 바였지만 직접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서린이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도련님,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모습이 이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처자 덕분에 큰 부상은 피했소. 정말 고맙소. 걱정이 되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처자의 그 마음, 평생 잊지 않겠소. 다음 날 새벽, 이현은 자객들의 자백을 바탕으로 최문경의 악행을 고발했고 그는 결국 체포되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채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이현은 다시 한번 서린을 찾았습니다. 처자 덕분에 악인을 처벌할 수 있었소. 도련님께서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그에게 설리는 단순히 은인이 아니라 마음 깊이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린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천안의 샘물을 여러 번 마신 후부터 그녀의 눈동자에 옅은 은빛이 돌기 시작했고 밤마다 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밤, 설리는 이현의 앞날을 보려 했지만 환영이 흐릿하게 보이다 사라져버렸고 두통만 더욱 심해졌습니다. 다음 날 장터, 창백한 서린의 얼굴을 본 이현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처자, 안색이 좋지 않소. 몸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오. 정말 괜찮습니다. 혹시 그 신비한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오. 처자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 보입니다. 설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그 능력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자의 건강이 더 소중합니다. 그의 따뜻한 말에 서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처자. 처음 처자를 만났을 때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 남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소. 저도 도련님을 처음 뵈었을 때부터 묘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요. 하지만 달콤한 순간도 잠시 설리는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며 이현의 품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현은 당황하며 서린을 안고 근처 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상하군요. 맥박은 정상인데 기운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특별한 영약을 복용한 듯합니다.
의원의 처방에 따라 설리는 며칠간 집에서 휴식을 취했고 이현은 매일 그녀를 찾아와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물은 더 이상 마시지 마시오. 처자의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혹시 제가 그 능력을 잃게 되더라도 괜찮으실까요?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오. 나는 처자의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미소에 끌린 것이지 신비한 능력 때문이 아니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설리는 다시 복례산을 올랐습니다. 혹시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서 말이지요. 처음 할머니를 만났던 그 자리에 다다랐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시 만나는구나, 처자야. 할머님. 정말 다시 뵐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내 선물을 잘 사용하였느냐? 설리는 지난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고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하였다. 선한 마음에만 그 힘을 사용하였구나. 하지만 할머님, 요즘 들어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환영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천안의 샘물은 원래 한 사람이 평생에 7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라. 설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자는 이미 6번을 사용하였다. 이제 단 한 번만 더 사용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마지막 한 번은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설인의 손에 마지막 한 모금의 샘물이 담긴 작은 물동이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처자 스스로 정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고 옛날 옛적 강원도 끝자락, 구름에 가려진 복례산 깊숙한 곳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하나 전해 내려왔습니다. 산 정상 부근 깊은 계곡에는 천안의 샘이라 불리는 맑은 샘물이 솟아났는데 이 물을 마시면 사람의 앞날과 숨겨진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였지요. 하지만 그 신령한 힘은 선한 뜻에만 복을 내리고 욕심에 사로잡혀 사용하면 오히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무서운 저주가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복례산 기슭의 작은 마을에는 윤설인이라는 어여쁜 20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옹기장수의 외동딸인 설인은 흰 눈처럼 맑은 피부와 단아한 이목구비, 그리고 은은한 미소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지요. 어려운 살림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봄볕처럼 따뜻하여 길에서 마주치는 이들마다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설린이가 지나가네. 우리 마을의 복덩이지, 암. 동네 할머니들은 설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설리는 아버지가 구워낸 옹기들을 수레에 싣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사방에서 몰려든 상인들과 구경꾼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습니다. 설인이 아버지의 옹기를 정성껏 늘어놓고 있을 때 한쪽 비단 가게 앞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배가 불룩 나온 상인이 10살 남짓한 남자아이의 멱살을 잡고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놈! 감히 내 가게의 비싼 비단 조각을 훔치려 들다니. 상인의 손에는 값비싼 비단 조각이 들려 있었고 아이는 겁에 질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억울해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냥 너무 예뻐서 구경만 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상인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주위 사람들도 모여들어 수군거리며 아이를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설리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에서는 진실한 억울함이, 상인의 탐욕스러운 표정에서는 꺼림칙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설리는 용기를 내어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다른 가능성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상인이 설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시골 처녀가 어디서 끼어드는 게냐. 내가 뭘 안다고. 저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눈여겨보게 되는데 저 아이는 진심으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건방진 것 같으니. 이 도둑놈을 두둔하는 걸 보니 혹시 한통속이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서린의 뺨이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